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카톡방에 막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뭐더라? 주간 브리핑인가? 조간 브리핑인가? 카톡방? 몰라요 저는. 우리가 뭐 받아본 신문에 나온 뭐 이야기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모르나? 저는 그런 방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브리핑 가입한 게 아니라 무슨 공동 카톡방에 막 돌아다니는 거 있어. 그러니까 그걸, 뉴스 브리핑 해주는 네, 거. 좋겠습니다. 저도 좀 가입시켜 주십시오. 불러줄게. 아니 그 경찰이 사술차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꿨다는데? 이제 공중에서 뿌리겠다는 건가요? 아니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 그 유언비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바꿨어요? 아니 기사에 나온 거야. 아 기사로 나왔다고요? 참수리면은 뭐 그 좀 뭐 독수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헬기로 뿌리겠다는 것 같은데? 천안함 때 나왔던 얘기 아니야. 참수리호? 뭐 참수리호, 참수리급 이런 거. 이름을 참 특이하게 짓네. 참수리.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 맞잖아. 참수리. 차라리 꼬부기차라든가 뭐. 새 이름이잖아. 참수리. 아니 그런 근데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야. 계속 쓰겠다는 얘기네 자식들. 그 뉴스 봤니?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그리고 안매장한 30대가 3년 받았대요. 아 콘크리 부어가지고 그건가? 매장한 그거 3년. 근데 왜 3년이요? 30년이 아니라. 합의를 봤어요. 유가족이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봤어.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를 해줬대. 돈 받고.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 피해자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죽었는데 뭐 누구랑 피해자 유가족이랑 유가족과 합의가 됐다고. 피해자 가족과. 야, 이게 법 체계가 되게 웃겨요. 사람을 죽여도 합의를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랑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그건 민사로 처리할 문제지. 대량 살상을 해도 지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해주고, 그지? 전두환처럼. 일단 뭐 사형은 받았으니까. 뒤에 사면 받은 거는 뭐. 사면은 뭐 정치적 이슈잖아요. 법학적 이슈가 아니기보다. 그러니까 수천 명을 살해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정치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 법리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고. 사면권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법 감정에는 안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 감정이 아니라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거죠. 사면한 대통령의 문제라는 거죠. 법에서는 어쨌든 사형 판결 내리고 끝난 거잖아요. 법에서는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왜 안 죽였냐 이렇게 나와야지. 왜 살아있냐 숨쉬고 있냐 연희동에서. 그럼 뭐 어떻게 우리 테러단. 아니 그래서 법비들이라 그러나? 법비들? 법비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법부도 청산해야 된다고. 좀 안 돼. 자 오늘 얘기합시다. 2개. 대북 지원단체, 대북 지원 민간단체가 우리 민족 서로덮기 운동본부였죠. 그렇지. 거기에서 무슨 뭐지 방역 물품 지원하려고 네, 말라리아 방역 물품. 거기서 야 첫 대북 지원 승인 뭐 방북 승인 딱 돼가지고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북에서 거부했네. 전혀 예상치 못한 뜬금없는. 북에서 왜 거부를 하지? 북에서 계속 남북 관계 개선 얘기를 해가지고 막 남쪽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대북 접촉 승인 막 신청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렇죠. 북에서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그지? 말라리아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약간 좀 놀란 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무조건 이제 러브콜만 보내면 북한은 무조건 화답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또 지원하는 거나 그지 네. 특히. 뭐 지원한다는데 왜? 근데 명칭도 가만히 봐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잖아. 서로 돕는 거죠. 네, 서로 돕는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다고 하면 북한은 원래 싫어할 거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딱 이제 이를테면은 대북 지원이나 민간 교류라는 개념 자체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급의 교류는 허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북 입장에서 보기엔 상당히 좀 못마땅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북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 노동신문에서 아예 이제 내놓은 건데 북남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북 공동선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보수 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북남 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근원이 뭐냐? 6.15 1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남북 정상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정부가 사실 6.15 14선언을 뭐 안 하겠다, 폐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원래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 공식화했으니까 6.15 14는 당연히 이행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북에서도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북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6.15 14선언 이행하면서 다시 남북관계가 옛날로 갈 것, 그러니까 옛날이라 하면 좋은 시절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나온 거지? 그게 이게 그렇게 센 것도 아니야. 아니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기류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하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14선언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거기 들면 동참하는 게 일본 뭐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거 이건 미국과의 관계 문제다.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여기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면서 이를테면 14선언에 왜 그 유무상통 그리고 공리 공영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경제협력을 풀어나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9년 동안 못한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를 안 하면서 민간급의 교류 이런 부분들을 푼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이런 6.15 14선언 이행의 분위기가 고조되겠냐, 고조 안 되지 않냐 이게 북한의 입장 아닐까. 그러니까 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로만 북남 관계 개선을 운운하면서 북남 선언들의 이행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다른 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뭘 다른 걸 추구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인도 지원 단체들의 방북 거부한 명분은 그거였어요. 유엔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죠 외교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그래서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아무튼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인도적 지원 단체. 그러니까 뭐 뒤에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앞에서는 민간 교류하면 우리가 오케이 해줄 줄 알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보수에서 얘기하는 길들이기인가?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뭐 초반 기선 제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기대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직은 파악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집권 한 달도 안 됐는데.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없는 거지. 네. 그리고 뭐 아직 사실 통일부 장관이나 딱 앉혀놓고 뭔가 저 사람의 장관도 없네 진짜. 통일부 장관은 아니 대북 정책은 뭐겠구나라고 짐작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뭐 짐작할 것도 없어요. 통일부 장관이 없는데. 그리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지금 아직 박근혜야. 박근혜 시기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유엔 뭐 거기 가가지고 하고 이번에 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했더라고요. 그래 거기도 한민국어 갔대. 그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저게 지금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다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얼싸좋다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로 보면은 옛날에 이명박근혜 그러는데 지금 정권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박문 정권이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 개최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지 지금. 없나? 국무회의 사진 본 적 있어요? 뉴스 나온 적이 그때 없어요. 그냥 국가안보회의에 오라고 그랬구나. 그 취임한 지 한 달이 지금 한 달 됐죠 이제 내일. 이제 내일 모레 한 달이죠. 근데 국무회의를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절반의 박근혜 정부가 남아 있는 거다 지금. 장관분들부터. 근데 나는 이상한 게 분명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고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보인 행보들은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인선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외교안보 통일 분야가 제일 한국사의 적폐 군원이니까 쉽지 않지. 근데 미리 딱 해놓고 집권하자마자 예 장관 교체 쫙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장관이 어차피 저거 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왜? 아니 지목이라도 해야죠. 지목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지 이제 저걸 해야지. 하나는 직무 정식 시키고 권한 대행으로 가고.
권한대행. 안 되나? 장관? 차관이 권한대행 할 텐데. 차관이 권한대행. 장관 직무정지. 장관 직무정지나. 아니 그냥 장관 해임하면 되죠 왜? 해임하면 되나? 예, 사표 수리하면 되잖아. 사표를 안 낼 것 같아. 어쨌든 사표 받고 권한대행 시키고 그다음에 내정을 하고 그지 이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차관이 더 악질이라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국방부나 이제 그쪽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차관이 더 악질일 수 있어. 한민군은 원래 좀 약간 좀 모자란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약간 멍해 있잖아. 네. 얼굴 표정이 항상. 근데 국방부 차관이 더 똘똘한 놈이고 더 악질일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제가 볼 때 빨리 북으로 보내. 제가 볼 때는 이게 북으로 어떻게 보내? 북으로 보내?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아 괜찮다 패키지를 해가지고 윤병세 한민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내자는 게 아니고 무슨 인질이야.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북의 뉘앙스 자체가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보통 정부가 딱 취임을 하면 취임 전에 보통 인수위 기간에 이미 대북 적초를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도 사실 대북 적초했었잖아요. 인수위 그죠. 기간에. 이명박 때도 했고 그렇지, 박근혜도 그렇지. 했고. 원래 다 베이징에서 했지. 네, 원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북 정책 이런 입장이니까 잘해 봅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지 않았나? 그 범위는 없는 것 같아. 네, 물밑 접촉이 지금 없어서 북의 입장에서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 이 신호인 것 같은데. 국정원장이 지금 역할을 해야 되겠네. 경험이 많으니까 그지. 빨리 중국으로 가십시오. 말레이시아든가. 그래서 비밀 접촉하고 그다음에 공식 특사 보내고. 네. 나 3단계가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은 6.15 때 민간 그 6.15 행사. 그지 행사를 평양에서 하자고 지금 제안된 상황이고 그쵸. 남측 그 6.15 남측 본부에서도 그걸 존중한다 그랬어. 그래서 곧 실무회담을 하기 위한 무슨 뭘 준비한다 그러고 방북을 한다 그러네. 근데 그걸 허용해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건 북에서 이제 초청한 거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끼어서 아니 6.15 그 민간 행사를 적극 지원해주고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참에 대북 특사를 같이 가는 거야. 김홍걸. 끝까지 기본거리야. 그 다음에 이건 정부 차례 자체로 청와대나 어디서 6.15 기념식을 하는 거야. 정부 기념식을. 그냥 우리 이게 서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 저는 계속 실무적으로는 서훈 국정원장 밀고. 그걸 그래 비밀 접촉은 베이징에서 하라고 지금. 계속 이제 공식적으로 김홍걸 밀고 있으니까. 네. 6.15 전에 서훈이 가야 된다. 그렇지. 네. 그래서 서훈이 3단계. 가서 길을 열고 김홍걸 특사. 근데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 그 문재인 정부의 러브콜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분 대사가 꿈이랬네. 아니 문모닝에서 저는 정말 우려되는 게 청와대에 진심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박지원 씨가 대북 특사로 가버리면요 아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이 반토막 수 있다. 변곡점을 겪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박지원 씨는 아직은 지켜보자고. 네, 좀 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지.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같은 날 일어나는 거야. 6월 15일 날 남북 해외 공동 대회를 평양에서 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식 정부 기념식을 6월 15일 날 하고 그 6.15 평양 행사에 남측 특사가 가고. 근데 정부 기념식을 하려면 그게 법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이 야 이것도 한번 기념식 해봅시다라고 해서 정부 기념식 할 수 없을 텐데 법으로. 아니 원래 국무회에서 국가 기념일 제정하는 권한이 그렇죠. 있잖아, 그지? 네, 해야죠. 빨간 날은 무슨 국회 통과되나 하여튼 그런 건데 국무회에서 하면 되거든. 국무회의를 지금. 그래서 그럼 그 전에 빨리 외교부 통일부 인수를 끝내서 6.15 전에 국무회의를 하고 국무회의 제1안건으로 6.15를 기념합니다. 속전속결. 청문회가 있어서 안 돼 시간적으로. 그래서 자체로 하는 거지. 청와대 내에서 만찬으로 그냥 보좌관들끼리 6.15 기념 만찬. 그렇지. 그럼 뭐 이효 여사나 권양수 여사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그럼 되지. 네. 그래서 축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공식 6.15를 뭐 이행하겠다 하면 되니까. 24시간 다 공개한다며. 그래서 좋네. 자 3단계로 남북 관계를 풀면 되겠다.
잘 좀 해봅시다 진짜. 아. 근데 그거 좋지 않아요? 이희호 권양수 여사를 청와대 초청해서 그렇지. 6.15 기념회에서 그래, 갖고 그리고 그 두 여사분의 말씀과 이야기를 쫙 경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괜찮다고. 좋네. 자, 우리 참모진들 빨리 보고합시다 대통령한테. 북미대화가 지금 가시권에 있어 보이니까 이걸 빨리 남북대화가 앞질러 가야 되겠지.